자,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 여기 써있는 디바이스 타입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일단은 바깥쪽에 따로 뺐어요. 제이슨 파일로. 자, 따로 뺐으니까 이 내용은 이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렇게 지우면 헷갈릴 테니까. 자, 주석으로. 이따 완전히 지울 거예요. 완전히 지울 건데 임시로 해놓고, 얘로 열어주고, import device라고. 자, import device는 그럼 어디 있느냐?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수정하긴 하겠지만 일단 이 자리에 놓고요. 자, import device를 감싼 i에다 쓸 거예요. 자, 감싼 위쪽에다가. 자, 우리 외부 파일을 불러오는 제이슨 방식 한번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달러 ajax라고 하는 아이를 배우신 게 있죠. 자, 뭐 아약스라고 하든 아작스라고 하든 ajax라고 하든 편하신 대로 부르십시오. 네, 저는 ajax가 원체 편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나라 가수 그룹 중에 ajax라고 있었어요. 옛날이라 봐야 몇 년 안 됐어요. 자, 그런 가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에 불러옵니다. 뭐라고 불러올 거니? URL 데이터 불러옵니다. 데이터는 어느 파일 기준이냐면 HTML 문서 기준. JS가 아니에요. HTML 문서 기준으로. 그렇다면 하나 빠져나가서 데이터 안에 파일이겠죠. 그래서 하나 빠져나가서 데이터 안에 자, device type.json으로 불러오고요. 이 파일을 제대로 불러왔느냐 안 불러왔느냐 뭐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컨텐트라고 하는 곳에 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컨텍스트라고 해서 저는 URL 기준으로 컨텍스트 해서 도큐먼트에 있는 body 어디 사용할 거냐 이 얘기예요. 사실은 body에 사용하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문제없이 불러오면요 done 문제없이 확인되면 바로 function이라고 하는 이곳에 담기게 됩니다. 근데 그냥 볼 순 없고 모든 데이터가 다 요 매개 변수로 들어가거든요. 이 자리에 데이터라고 해서 콘솔 로그로 데이터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ajax로 불러오는 모든 내용은 매개 변수로 불러오게 된다. 자, 그래서 값을 확인해 보시면 이 데이터 값을 확인해 보시면 콘솔창에 이렇게 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위에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아까 날렸으니까. 그래서 이 4개가 각각 열어서 보시면 디바이스 타입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나 이거 확인했으니까 요 import device라는 곳에 담아가지고 써야겠다. 어떤 분들이 그러면 함수니까 바깥에 변수 쓰고 이거를 자, import device는 하고 데이터다 라고 불러오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서 이대로 다시 콘솔 로그로 import device라고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 나와요. undefined가 나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ajax는 비동기 방식이라서 그냥 쓰는 아이들은 동기 방식이거든요. 동기, 비동기로 나누면 비동기는 더 뒤에 수행을 해요. 따지면 어떤 시간에 의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동기 방식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땅 하는 아이들이고 비동기는 어떤 순서적으로 이거 했네 찾아왔네 그 다음에 이거 데이터 전달에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못 찾는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 그럼
그리고 셋 타임아웃 같은 거 쓰면 되지 않나요? 셋 타임아웃으로 펑션 해서 컴마 넉넉하게 1초 하고 쓰면 나오지 않을까. 자, 확인해 보자고요. 나옵니다. 불러왔잖아요. 왜?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요. 그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이런 식으로 불러오는, 약간 뒤에 딜레이 시켜서 불러오는 방법 하나.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불러오는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권장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쓰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done 했으면 그냥 이 내부에다가 쓰세요. 내부에다가 다이렉트로 넣고, 자, done 넣었죠. 그 다음에 자, 비동기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급적 외부에서 이 상태로 노출시키는 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시작에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째로 제일 밑에 감싸버리세요. 물론 중간에 넣어서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차피 이거는 큰 상관없이 이대로 하셔도 되는 아이니까. 이렇게 해서 통째로 감싸 버리시면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이 디바이스 환경 타입들을 모두 고려해서 작성하게 되는 형태로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접속 환경을 파악을 했고 브라우저 사이즈를 파악을 했고, 그 다음 한 게 뭐냐면 각 디바이스 환경을 외부의 파일로 내보내서 처리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신 거죠.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똑같아요. 어느 것 하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 전혀 달라지는 것 없이 그대로 쓸 수 있게 만들었다. 자, 이제 이 아이들을 써볼 건데요. 자, 그냥 맛보기로 합니다. 여기 써있는 클래스 올드 스마트폰, 타블렛, 데스크탑, 랩탑, 데스크탑이라 써있는 애들에다가 모두 디바이스라는 클래스를 쓰겠습니다. 일단은 왜냐면 여기 따로 써있는 아이가 있어서 얘 빼고 나머진 감춰 놓으려고요. 자, CSS 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 CSS 파일 초단순한 거 하나 쓰겠습니다. 자, JS에다가 뭐 ID 랩에다가 뭐 하고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고, 100% 그 다음에 높이값 오토에 민 헤이트 해가지고 쓰고, 백그라운드 컬러 자, 이 상태에서 뭐 여러분이 반응의 웹을 구현을 할 거라면 여기다 막 미디어 걸 쓰긴 하겠지만 말고 그냥 클래스 디바이스를 디스플레이 논. 오케이, 끝. 자, 없어요. 자, 하지만 p 태그 하나만큼은 살짝 디자인 하겠습니다. 가로가 90%,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 잘 맞춰지네요. 5%. 자, 쓰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얘기한 겁니다. 라이네이트 백그라운드 컬러 보더 버텀. 네, 끝. 마침탑도 쓸까요? 마침탑. 그럼 뭐 나오겠죠. 별 생각 없이 그냥 썼어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최소한의 라인 규칙은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해당하는 올드, 스마트폰, 타블렛, 랩탑, 데스크탑 이라고 하는 이름을 뭐해라? 살려라 라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올드는 따로 있고요. 스마트폰, 타블렛, 랩탑, 데스크탑을 일부러 클래스 이름 똑같이 맞춰놨기 때문에 수행하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JS에서 샘플링 해보겠습니다. 저기 위에 어디 갔니?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있었죠? 익스플로러가 되는 경우에는 요 기능 써라. 뭐 알러 써도 되지만 콘솔 로고로 바꿔주고, 이 경우에만 달러 클래스 올드를 show 끝. 혹시 모르니까 달러 클래스 디바이스는 hide. 맞잖아요. 디바이스 숨기고 얘만 나타나게 해라. 샘플이에요 이건 그냥.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어디서? 이거 아까 우리가 반응형하고 어쩌고저쩌고 체크했던 디바이스 환경이 있었어요. 그 디바이스 환경에 맞춰서 우리는 스마트폰, 타블렛, 랩탑, 데스크탑이라고 콘솔로 이미 계속 띄우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써있는 after with라고 하는 아이는 우리가 뭐 하겠다? 나타나게 하겠다. after with라고 하는 아이만 아까 있던 똑같은 모든 디바이스는 숨겼다가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 여기 before with라고 하는 아이를 붙일 겁니다. 그럼 클래스는 어떻게 붙여요? 되게 재밌는 방법이 있어요. 점을 더하시면 돼요. 점 문자죠? 더하면 뭐가 돼요? 점하고 이름이 돼버리죠? 자, 그럼 환경 볼까요? 짜잔. 쓱 체크해서 태블릿 바뀌었죠? 쭉 스마트폰으로 바뀌죠? 타블렛, 노트북, 데스크톱. 이 아이를 크로미움에서도 똑같이 지금 환경이 되고 있고요. 이게 아니라 사실 이걸로 해야 되긴 하지만, 그 다음에 X 띄워서 보면 내용들 나오게 일단 해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제대로 아까 어디 갔어? 이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else 해가지고 써야 된다고요. 감싸야 된다고요. 감싸지 않았으니까 지금 뜨고 있는 것 뿐이에요. 감싸면 이렇게 되게 많이 감싸죠. 거의 끝에까지 감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구형 브라우저라고 뜹니다. 네. 그럼 얘는 이제 반응이 안 먹어요. 안만 해도. 자, 어디까지 요거 그냥 한번 지워볼게요. 그럼 다 보이실 거예요. 어디 갔지? xxxx 조건문 트라이는 여기 있다. 자, else부터 요 else부터 여기까지 통째로 한번 지워볼게요. 어디 얼마만큼 지워지나? 컨트롤 X 뜯어냅니다. 전부 다죠. 반응형을 구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방금 전에 이 자리가 SF였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쓴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일부러 그냥 냅뒀습니다. 여기까지.